인생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들 모두 미혹을 깨뜨리는 깨달음이다. 조상들이 늘 말하길 인생은 큰 꿈과 같고 중요한 건 때맞춰 깨어나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라는 수행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 풍파 속에서 다듬어지고 부딪히며 깨닫고 인정사정 속에서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려면 몸부림쳐야 하고 당근지한 강철은 고온을 견뎌야 하듯 사람도 몇 번의 특별한 순간을 거쳐야 비로소 삶의 본질과 인간성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게 된다. 세상의 냉정함을 겪고 희로의 락을 맛보면 알게 된다. 어떤 도리는 실전에서 부딪혀야 깨닫고 어떤 진실은 아픔을 겪은 후에야 보려 한다. 이 6순간의 깨달음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각성이다. 첫째, 불운하고 초라할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안다. 평소엔 술잔 부딪히며 형님 아우 하며 한 바지 입고 지내려 하고 복은 함께 나누자는 떠들썩함엔 누구나 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단 풍파가 몰아치고 불운이 따라붙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고개 돌려 못 본 척하며 건너편에서 구경하며 비웃고 넘어질 때 발로 밟아주며 우물에 돌 던져 이득 챙기고 심지어 며칠 전까지 웃으며 맞아주던 이가 지금은 남남처럼 인사 한마디도 아깝게 한다. 이런 부침이 어떤 인정 테스트보다 정확하다. 에서 말한 가난하고 부유함의 겨우의 진심이 드러난다처럼 불운할 때의 세태. 진짜 사람을 가려내고 위선자를 드러낸다. 그제야 완전히 깨닫는다. 친구는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 환난을 함께하는 게 소중하고 정은 깊고 얕음이 아니라 눈 속의 온정이 중요하다. 앞으로 친구 사귈 땐 눈보라 속 한 줌 나무보다 연회에서 가득한 요리가 낫다. 둘째, 큰 병을 앓고 나서야 건강이 근본임을 깨닫는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젊을 때 목숨 걸고 돈 벌어 큰 돈 벌고 큰 집 사기를 최종 목표로 삼으며 밤샘 접대 몸 혹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가. 큰 병 한 번 알아 병원에 누워 관 꽂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전에 쫓던 명예 탐하던 이익이 지금은 모두 몸 밖의 것임을 깨닫고 전에 다투던 것 겨뤘던 것들이 이제 보니 모두 자초한 번민이었다. 어른들이 늘 몸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라 했는데 이 말을 병상에서 가장 절실히 느낀다. 건강이라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 지위, 명예도 그저 의미 없는 0일 뿐이다. 이 강조한 음양을 따르고 술수와 조화하듯 건강은 당연한 선물이 아니라 정성껏 보살펴야 할 근본이다. 긍병 한 번이 재생과 같아서 그제야 깨닫는다. 규칙적인 식사, 편안한 잠이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몸과 마음 편하고 무병무재함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셋째, 실세하여 물러날 때 권세가 모두 허상임을 꿰뚫는다. 재직할 때 얼마나 화려했나. 문전성시 차수마룡 부하들 앞뒤로 모시며 꽃처럼 웃음 가득하고 길에서 만나면 누구나 인사하고 말 한마디 일처리 모든 게 원활하여 기침 한 번에도 누군가 물을 건네준다. 하지만 일단 관직 벗고 권세 잃으면 순식간에 나무 쓰러지니 원숭이 흩어지고 예전의 다정함이 냉담으로 바뀌고 과거의 아첨이 소원함으로 변하며 집은 시계 소리까지 들릴 만큼 쓸쓸해지고 예습부와 만나도 고개만 끄덕일 뿐 예전의 극진함은 없다. 이런 뜨거움과 차가움의 반차이가 가장 정신 차리게 한다. 예전에 남들이 존경한 건 당신이란 사람이 아니라 머리 위 관모였고 남들이 받던 건 당신 인품이 아니라 손안의 권력이었다. 에서 말한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어질며 저 사람은 자비 있고 나는 의로우니 군자는 흔들리지 않는다처럼 관직은 한때의 일이고 사람됨은 평생의 수행이다. 재직 시절 거드름 피우며 위세 부리던 걸 돌아보니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처량하다. 권세는 빌림빛이고 오직 품행만이 자신의 등불이다. 넷째, 은퇴하여 한가해진 후 명리가 한바탕 공허함을 당담히 본다. 직장 다닐 때 늘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여 직책평가 때 얼굴 붉히며 다투고 승진할 때 온갖 계략 부리며 성과급 적금 때문에 동료와 은근히 경쟁하고 매일 신경 곤두세워 남에게 뒤처질까 두려워하며 마연미 두 글자를 무엇보다 중하게 여겼다. 하지만 은퇴 종소리 울리자 문득 깨닫는다.
전에 다퉜던 그런 것들 가져갈 수도 남길 수도 없고 예전에 급수 높낮이 관지 크고 작음이 은퇴촌에서는 모두 장 할아버지, 리 할아버지 호칭이 되어 누구나 평등하다. 파오웬밍의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담요의 동다랑처럼 은퇴 후에야 세상일이 한바탕 큰 꿈, 인생이 몇 번의 가을추위임을 깨닫는다. 예전에 뒤척이게 했던 분쟁들이 지금 보니 스쳐가는 구름에 불과하고 온 힘 다해 얻었던 허명이 결국 세월의 소모를 이기지 못한다. 이럴 줄 알았다면 왜 그랬을까? 차라리 젊을 때 가족과 시간 더 보내고 여유와 즐거움 더 기르는 게 명예 다투기보다 훨씬 자유로웠을 텐데. 다섯째, 이별하여 멀어진 후에야 당시 소중히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 함께 있을 때 늘 말다툼하기 좋아해. 정 떨어지는 말 불쑥 내뱉으며 상대방 빨개진 눈시울 아랑곳 않고 일이 생기면 늘 의심하며 상대방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믿어오라는 한마디도 아껴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떠날 때까지 연락처 이름을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서야 문득 깨어난다. 당시에 제멋대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상처 입혔고 예전의 고집이 가장 진실한 정을 놓쳤다. 그제야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 하늘 깨닫고 돈으로 많은 걸 살 수 있지만 차갑게 식은 마음은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상대방 당시의 포용이 나약함이 아니라 신경씀이었다는 걸 안다. 작게 버리면 작게 얻고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는 옛말처럼 감정에선 일방적 완만함이란 없고 서로 양보하고 함께 성장해야 오래간다. 이별 후 후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놓치면 평생의 한이 된다. 여섯째, 임종을 앞두고 되돌아볼 때 모든 게 지나간 일임을 깨친다. 사람 평생은 늘 구하고 다투며 보낸다. 재물 구하고 권세 구하고 원만함 구하며 작은 일에 마음 쓸리고 비판 한마디에 뒤척인다. 하지만 임종 그 순간 병상에 누워 일생을 되돌아보니 문득 통달한다. 예전의 득실 영욕이 모두 스쳐가는 구름이고 과거의 은원 정수가 모두 중요치 않게 되었다. 에서 말한 모든 유의법이 꿈 환포영과 같다처럼 아무리 큰 일도 생명 끝에서는 모두 별거 아니다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다. 임종 씨의 사람은 모든 위장과 집착을 벗어던지고 진심만 말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각성은 너무 늦게 와서 많은 한은 이미 보상할 수 없고 많은 잘못은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인생은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라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는 부은할 때 인심을 꿰뚫어보고 큰 병 후 건강을 중시하며 실세 후 집착을 내려놓고 이별 후 소중함을 배운다. 이런 아픔과 깨달음은 우리를 삶에 실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깨어있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상이 남긴 미리 준비하는 지혜와 현재를 사는 통달함도 전해주었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후회할 필요 없고 미래의 미지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눈앞의 건강, 진심인 친구, 따뜻한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각성은 뒤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때맞춰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